안녕하세요. 터차이입니다. 저희 터차이 TV를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매일매일 몸놀이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열심히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고 계셔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요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덥고 또 비도 자주 오고 해서 사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근데 또 더우니까 몸놀이 해주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아이들 위해서 열심으로 몸놀이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장난감이나 도구 없이 몸놀이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부모님들께 몸놀이 30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30분도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좋아하게 되고 반응하니까 어느 순간 30분이 훅 지나갔더라 라고 이렇게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몸놀이만 하려니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놀이를 고집 있게 해 가시는 게 좋은데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약간의 그런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팁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비중이 몸놀이에서 또 도구 사용으로 너무 넘어가실까봐 고민은 되지만 몸놀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도 하시고 주말이나 방학이라서 시간이 길 때는 이 팁을 활용한 놀이를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1순위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몸놀이니까 몸놀이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시간이 좀 더 많은 날 주말 같은 날 뭐 장마여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날 요럴 때 요런 컨셉으로 한번 도구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도구가 있으면 더 관심을 보입니다. 더 참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구가 있으면 아이들의 관심을 훨씬 더 쉽게 이끌어 줄 수 있고 아이들이랑 놀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음에도 몸놀이 아무것도 없이 몸과 몸의 접촉 위주로 몸과 몸의 움직임 위주로 놀이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감각 발달, 감각 통합에 훨씬 더 유리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몸과 몸이 접촉을 하면은 아이가 몸으로 더 많이 느끼겠죠. 몸으로 느끼면서 상대방의 힘의 세기, 관절의 움직임, 상대방의 체온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느끼고 본인도 본인의 관절의 움직임, 본인의 몸의 움직임의 신체 위치, 어느 공간에 위치한 이런 것들을 다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몸에 집중하고 상대방에 더 잘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몸놀이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서 아이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같이 움직이고 몸놀이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길 때는 도구를 사용하되 대신에 어떤 기준으로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냐면요. 첫 번째는 몸을 크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 두 번째는 신체와 신체를 서로 연결해서 신체와 신체를 서로 연속적으로 서로 이어서 같이 움직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아이와 다른 사람이 같이 몸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 요 세 가지 요소가 해당이 되면 이런 도구는 부분적으로 가끔씩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몸을 크게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몸을 크게 쓴다는 건 그만큼 관절의 움직임 반경도 넓은 거고 이 몸을 크게 쓰면서 이 주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탐색하는 것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또 몸을 크게 쓰면은 움직이는 곳이 더 많아지니까 뇌에서 맞는 것도 많아지고 감각 수용하는 영역도 훨씬 더 넓어지겠죠. 몸을 많이 쓴다는 거, 뇌를 많이 쓴다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가 내 몸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이걸 할 때는 이렇게 양손을 연결하면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배에 힘을 주면 되는 거구나 하고 몸을 잘 쓰게 되고 몸을 잘 쓰는 방법을 잘 알게 되면서 야무지게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몸을 크게 쓰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짐볼 같은 거는 공이 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그러면 어깨도 더 벌리고 팔도 더 벌리고 또 양손의 손가락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큰 공을 주고받거나 그걸 발로 차더라도 이 공이 크니까 다리를 뒤로 훨씬 더 반경 있게 뒤로 훨씬 더 제친 다음에 차야 그 공을 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큰 거 뭐가 있을까요? 이불 같은 것도 더 좀 큰 이불이면은 자기가 이거를 끌어당길 때도 훨씬 더 힘을 더 줘야 되기도 하고 이거를 끝까지 끌어당기기까지
이 몸의 움직임이 여러 번 이어지게 연속적으로. 공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큰 것도 좋고 좀 무거운 것도 좋고, 그러면은 몸을 크게 쓰고 몸을 쓸 때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몸을 크게 쓰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 신체와 신체가 서로 연결되게 쓰도록 하는 거. 아까도 짐볼 얘기를 했는데 짐볼은 손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크니까 무조건 양손이 협응이 돼야 돼요. 협응이 되고 만약에 짐볼보다 더 큰 공이 있다. 그거를 들려면 양손으로도 들고 무릎으로도 받쳐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도 가끔 큰 공으로 수업할 때가 있어요. 큰 공이 이렇게 막 와요. 그럼 자기가 그거를 밀잖아요. 그러면 밀 때 한 손으로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두 손으로도 미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로도 밀고 허벅지 힘을 줘서 무릎으로도 같이 밀고 하면서 한 동작이지만 공을 미는 동작이지만 양손, 몸통, 다리까지 연결돼서 이 한 동작이 잘 이루어지게끔 신체가 잘 통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좋고요.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을 사람들하고 같이 쓰게 만드는 거. 밧줄이나 줄이 있을 때 다리를 서로 연결하면은 다른 사람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의 방향대로 아이가 움직이거나 그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서 나도 그 속도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의 힘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쓰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서로 허리를 연결한다든지 다리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큰 늘어진 옷에 같이 들어가면 엄마랑 움직임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뭐 텐트 같은데 좁은 공간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의 움직임이 의식이 되니까 그 안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 서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 공간 안에서 훨씬 더 서로의 움직임에 더 잘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는 도구를 쓰지 않는 거지만 아이랑 놀이 시간 너무 길 때 차선책으로 도구를 쓸 때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몸을 크게 쓰도록 하는 거, 몸을 서로 신체 부위를 연결 협응해서 쓰도록 하는 거, 몸을 서로 상대방하고 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도구들이 좋고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상동 반복 행동 중에는 이런 행동은 없습니다. 뭐냐면 큰 의자를 자꾸 든다. 소파를 자꾸 밀고 당긴다. 허리를 골반을 크게 막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상동 반복 행동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감각 통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맥락의 행동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자꾸 가벼운 물건을 자꾸 들고 있는다든지 뭐든지 들고 흔든다든지 이건 뭐예요? 신체를 적게 쓰는 거죠.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가벼운 거를 자꾸 이렇게 자꾸 비빈다든지 이렇게 신체를 크게 쓰지 않고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 위주로 상대방과 같이가 아니라 혼자서 신체와 신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만 제한적으로 신체를 쓰는 거. 이게 보통 상동 반복 행동이거든요. 감각 통합적으로 잘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단순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인식과 감각 연결 통합 발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크게 쓸 수 있고 신체를 연결해서 쓰고 몸을 같이 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의자가 무거운데 그걸 들으려고 하네.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거는 충분히 하도록 두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더 큰 능력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예전에 저랑 같이 서바에서 치료받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삼남매였어요. 첫째였고 밑에 동생들이 또 남동생들이 있었었는데 그 어머님이랑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막 놀더니 막 나무를 이만한 걸 막 뿌리채 뽑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많이 이제 건강하게 노는구나. 자꾸 힘을 쓰는 그런 놀이들을 하는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무도 무거운 걸 막 들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소파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소파를 막 밀어서 이동시키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 몸을 감각을 연결 통합해서 힘을 써서 집중해서 쓰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보면서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물론 그거를 하다가 좀 약간 사고 칠 수도 있고 또 약간 다칠 수도 있지만 아이의 그런 시도들은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뭔가 이제 기분이 좋거나 막 신이 나면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좀 약간 깨짝깨짝이 아니라 몸을 크게
허리도 막 돌리고 발차기도 막 뻥뻥 차고 막 앞으로 들고 뭔가 움직임이 약간 거친 듯 커진 듯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몸 감각 수용이 더 건강해져서 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느끼려는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흐뭇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몸놀이가 가장 좋은데 도구를 가끔 사용하실 때 어떤 도구가 좋은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건 무엇보다 몸놀이가 가장 좋다. 1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혹시 기회 되시면 몸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공을 굴리고 막 큰 사다리를 들고 나르고 이럴 기회가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되고 집에서는 꼭 몸놀이를 1번으로 기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